최근 MBC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에서의 사적 발언을 날조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MBC에 정확하지 않은 보도, 논란이 되는 방송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죠? 한번 볼까요? 2008년도에 MB 정권이 아마 시작하기 시점입니다. 방송된 광우병 보도, MBC의 최대의 흑 여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 아마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뭐 MBC 보도 이후에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와 같은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반성하고 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 MBC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번 자막 논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졌다고 봅니까?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는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입니다. 거기 보면은 취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한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정보는 방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체 가이드라인을 지켰으면은 바이든이라는 날조된 자막이 포함된 방송은 송출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볼까요? MBC 프로그램 일반 준칙입니다. 여기 보면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를 우리 이번에 대통령께 한번 적용해 보면은 대통령은 이 준칙의 예외 대상인가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대통령은 인간으로서 기본권은 침해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지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또 인간의 명예를 그것도 의도적으로 실추시키는 방송을 하는 게 공정한 방송인지 묻고 싶습니다. MBC는 자신들이 지키기도 선언한 가이드라인과 제작 준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언론 자유라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이 정당한 항의를 한 것을 언론 탄압이라고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MBC의 가이드라인은 지키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겁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을.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 맞죠? 네. 예. 그저께 논문 저자인 김건희라는 제목으로 MBC PD 수첩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제 나와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MBC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죠. 이 오프닝에 이 김건희 여사와 외모,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이 비슷한 여성이 등장을 했었고 이 여성은 김 여사 대의였지만 방송에는 별도의 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보면은 이와 같은 대의가 사항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SBS입니다만 과거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과 권력, 파타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이라는 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혹을 방송하면서 대형 및 재형 고지를 불명확하게 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지사는 프로그램 폐지와 방송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MBC 언론 노조의 논리대로라면 당시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언론을 탄압한 것입니까? 이게 탄압입니까? 한번 이사님 대답을 보시죠. 탄압입니까 이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지난 대선 과정부터 MBC의 방송과 보도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서 사회 발전을 이끄는 언론의 기능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MBC의 보도는 권력 감시를 명분으로 특정 정당과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기들이 정한 이념과 신념만이 절대선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힘은 절대 악인 것처럼 이렇게 모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재명은 절대선이고 윤석열은 절대 악입니까? 네, 저는 판단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저도 이 홍보수석과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언론사들이 풀 기자를 운영하면서 대통령 취재를 하게 되는데 특히 해외 순방 시에는 이분들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찍고 나서 그와 관련돼서 영상을 풀을 하죠. 풀 기자가 풀을 하면 풀 기자가들이 받아서 각 언론사에서 그 기사의 영상을 확인하는데 거기서 좀 뭔가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대개 그런 경우에 우리 대통령 대외협력 비서관실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요. 그걸 가지고 보고. 그리고 나서 해당 이제 내용을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해가 모두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영상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외협력실에서 이게 기사화될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냐라고 사정을 하죠. 그리고 순방 기자단이 그러면 맥락을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대통령 대외협력실에서 공식 석상이 아니었고 오해 소지가 있다. 이거 외교상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보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방 기자단이 단톡방에서 회의를 해요.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게 SNS나 유튜브 이 반디캠을 통해 가지고 일보가 나갑니다. 이 영상이 유출이 되면서 이게 이제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그 내용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9시 40분경에는 우리 국민의힘 전 우리 서울시당 부대변인도 그거를 올려요. SNS도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MBC가 보도가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MBC 보도를 했고요. 오후 1시가 됐을 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건 사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저희가 없어요. 그리고 저녁 때 다 기사들이 나가죠. 8시 뉴스, 9시 뉴스 다 나가죠. 11시, 밤 11시가 돼서야 김은혜 홍보수석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이건 우리 국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대통령 대외협력실에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들은 것이고 왜 이렇게 사정을 했으며 왜 이거를 이 당시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그러면 그 문제들을 처음에 들은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징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고. 아니면 청력 검사를 하든지. 청력 검사도 하지 않고 징계를 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같이 동의하고 같이 들은 내용을 그 뒤늦게 밤 11시가 돼서 김은혜 수석이 이걸 뒤집었단 말이에요. 저는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 출근하시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고 진상규명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바로 MBC 사장 고발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 제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잇따라 이어집니다.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이 카메라가 이 노출 켜졌는지를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마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 한 마이크로 많은 이 대통령들이 곤욕을 치러요. 우리 이 바이든 대통령 기자가 인플레이션 질문하는데 마이크 켜지를 모르고 what a stupid son of bitch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리고 그 기자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도 마이크 켜지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 유감이 다 사과합니다. 그럼 사과하면 다 끝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MBC를 딱 찍어서 우리 저 TV조선은 그렇게 보도 안 했습니까? TV조선도 다 그렇게 보도했어 똑같이. 그런데 MBC만 딱 찍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탄압하는 건 평상시 MB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감정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